중국의 자존심. 21. 진시황릉. 3. 진시황릉의 지하 구조. 세계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진시황릉의 지하에 50m 높이의 피라미드 모양의 무덤에 묻힌 건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산시성 고고학연구소의 두안칭보 박사는 피라미드 밑 30m에 위치하는데 이 구조물은 중국 고대 무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구조물은 4개의 거대한 주위의 기단 모양의 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서, 북벽 바깥쪽 위층에서 많은 타일을 발견했는데 이 타일은 계단 꼭대기 근처에 쌓여 있다고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불에 탄 점토와 석탄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진시황릉의 지하가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다. 두안 박사는 계단과 같은 벽의 형태로 볼 때 건물의 계단은 나무로 건설되지 않았지만 계단과 같은 벽의 윗면은 기와 지붕이 있는 나무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덤에서 멀리 보면 중앙 위치를 제외하고 계단 모양의 벽이 각각 9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4개의 주변을 둘러싼 나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진시황릉이 피라미드 형태를 기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준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에게 비밀로 남아있던 진시황릉의 구조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학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긴 것은 진시황릉으로 진입하는 북문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중국은 그동안 진시황릉에 대한 원격 탐사를 벌인 결과 진시황릉의 외성에 북문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써 진시황릉이 4개의 대문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산시성 고고연구원 장종리 박사는 북문의 존재를 포함한 진시황릉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써 황릉의 좌양을 둘러싼 해묵은 의문이 풀렸다고 말했다. 근래 발견된 북문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진시황릉이 좌서조동, 즉 서쪽에 누워 동쪽을 향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역대 황제들의 능이 좌북조남의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무덤에서 방향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중국 대륙의 서쪽에서 일어난 진나라가 동쪽 6개국을 정벌하고 천하를 통일한 뒤에도 동쪽을 계속 주시하고 억누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진시황이 생전에 찾지 못한 불사의 선경이 동쪽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죽어서라도 선경을 찾겠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도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진시황릉이 현재의 자리에 무덤을 축조한 것은 근처에 금과 옥이 많이 나므로 진시황이 이를 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진시황릉의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당시 선조들부터 서쪽에 묻는 예에 따라 진시황의 무덤도 그 이전 왕들 무덤의 동쪽의 순서대로 자리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향방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것이다. 한편 진시황릉의 내성과 외성 사이의 길이 1.6m, 너비 23cm, 두께 11cm의 후시를 갖춘 이기의 한대 초기 순장 고분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고분들은 1.6m짜리 장방형 벽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여기서 발견된 벽돌은 지금까지 중국의 고분이나 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이자 가장 큰 벽돌로 추정한다. 진시황릉 시공 분석. 중국에서 진시황릉 발굴 자체는 금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원격 탐사를 통해 진시황릉의 경계와 구조, 깊이, 보존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선 진시황릉 자체가 거대한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흙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학자들이 궁금한 것은 진시황릉 인근에서 이 정도의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근래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진시황릉 지하의 흙을 분석한 결과 석회암 성분으로 화강암과 편마암이 주로 있는 여산 부근의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시안을 가로지르는 위와 북쪽의 위북지방에 두루 분포한 것이었다. 진시황릉 지하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가 위북에서 옮겼다는 사실과 맞아떨어진다. 진시황릉이 워낙 거대하므로 이들 조사는 중국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물리 탐사를 수행하며 중국 석탄 지질 총국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관측을 벌인다. 항공기에서는 적외선 감지기로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탐사한다. 결론은 너무나 당연하다. 진시황제의 지하 궁전이 진시황릉의 봉토 아래 있으며 지하 궁전 주변에 성벽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진시황의 유해를 안치한 지하 궁전이 진시황릉 봉토 지하 35m에 자리 잡고 있는데 궁전의 묘실은 동서 170m, 남북 145m의 직사각형이다.
이것은 축구장의 1.5배 크기로 중국 최대의 묘실이다. 특히 묘실에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벽의 높이가 4m나 되며 가로 390m, 세로로 460m라는 것이다. 무려 약 5만 4천 평에 달하는데 재료는 벽돌이다. 이 벽돌의 사면에는 완만한 경사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 서쪽에 연결되어 있는 경사로에서는 청동 말들과 마차가 발견되었다. 진시 황제의 관이 들어있는 매장실 자체는 동서 80m, 남북 50m이며 높이는 4층 정도인 약 15m로 알려진다. 진시 황릉의 봉토의 흙은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학자들의 관심사이지 않을 수 없다. 진시 황릉 위로 쌓아올린 봉토는 높이 76m, 너비가 350m에 이른다. 이는 중국 최대 규모다. 수경에 따르면 진시 황릉에서 올이 떨어진 어지에서 팠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진시 황릉에서 2.5km 지점의 지세가 낮은 곳에 어지라는 이름의 못 하나가 있다. 한편 항공관측을 통해 진시 황릉 남쪽 여산기슭에서 거대한 계곡을 발견했다. 이곳은 깊이 30m에 이르는 계곡이며 인공적으로 흙을 파낸 흔적이 남아있다. 학자들은 산 아래쪽의 어지에서 흙을 파서 옮기기보다는 산기슭에서 흙을 파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의 흙으로 봉토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진시황은 자신의 능묘 위에 소나무를 심었다. 일생 동안 유학을 혐오했다고 알려지지만 능묘 조형에선 공자가 처음 선을 보인 봉토 방식을 차용했다. 공자가 봉분 형식의 묘를 만든 데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예를 알게 된 공자가 3살 때 돌아가신 부친의 묘소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집안 어른들에게 질문하여 겨우 찾아낸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묘소에 흙을 쌓아 봉부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므로 소나무를 황제 전용의 나무로 정한다는 명도 내렸다. 그래서 제후는 잣나무, 대부는 버드나무를 심어야 했다. 여하튼 그의 봉분 높이가 115m였다니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봉분 바깥으로 내장, 외장으로 된 2개의 담을 둘렀고 남북으로 긴 장방형 담에 네 모서리에 망루를 두어 능을 지키도록 했다. 물론 능원을 관리하는 기구도 두었는데 이를 여산직관이라 한다. 내부도 외부에 못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덤 안에 아름다운 가재 도구와 보석, 진귀한 물건뿐 아니라 궁궐과 탑, 관청 건물까지 세워져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학자들은 지하 궁전에 엄청난 금속 부장품이 있음도 밝혀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진시 황릉은 인공으로 만든 묘지라기보다 산처럼 보이는데 한면이 400m, 높이가 76m에 이르는 등 현존하는 단일 무덤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무덤은 기록을 볼 때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 황릉은 봉분의 높이가 50여 장이고 둘레가 4올이 남짓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보고사에 의하면 시황은 여산에 묻혔는데 능의 높이는 50장에 이른다. 라고 하였다. 진나라 때 한자의 길이가 약 23cm이므로 능의 높이는 115m에 이른다. 서한 병마용 박물관 측은 진시 황릉의 배치도를 보면 규모나 내용 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최초로 하나의 도시궁전을 설치했으며 능 안에 대형 말 형상, 31마리의 다양한 동물, 48명의 궁인을 위한 부장묘, 세 채의 사합원, 즉 네 방향의 탐, 안에 구자 모양으로 지어진 베이징식 주택 등도 있다. 바깥 성 쪽에도 98마리의 말 형상과 3곳의 묘소를 지은 사람들의 묘소, 그리고 돌을 다듬고 기와를 굽던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2. 좋아요